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평화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바른미래당도 오는 15일 원내대표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3당의 원내대표 교체로 국회 정상화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치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황교안 대표가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TK 지역의 민심을 공략하겠다 뭐 이런 계획으로 보이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갔으니까 네. 뭐 이러한 발언 안 할 수가 없겠죠. 뭐 일정 부분 이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최근에 황교안 대표의 모든 행보는 내년 총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대구 지역 특히 이제 보수층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업적 자체야 폄훼할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균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경제적인 성과 같은 것들이야 우리가 긍정적 평가가 가능합니다만 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인권을 탄압했던 이런 것들도 같이 균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파행의 책임과 관련해서 앞에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황교안 대표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여야 4당이 함께 패스트트랙을 처리했었는데 그걸 처리할 가능성 없겠죠? 처리할 수가 없겠죠. 네.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신속처리 안건 지정인데 신속처리 안건 지정은 국회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처리하고 싶어도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고 원천 무효하면 국회로 돌아오겠다는 얘기인데 네. 그거는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인 걸 알고 제안한다는 느낌도 들어요. 다른 것하고 달라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타협하는 건 몰라도요. 이 패스트트랙을 여야 4당이 합의해서 처리했고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한 건데 네. 이걸 원천 무효해라, 처리해라 이거는 국회 정상화를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국당이 이러한 그 요구 조건을 좀 다른 쪽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도 이걸 받기가 어려워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좀 과도한 요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군다나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소고발 사건이 지금 시작이 됐고요. 예, 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말이죠. 그동안에 우려가 됐었는데 이게 뭐 서로 화해하는 차원에서 취하하고 뭐 이럴 가능성 있을까요? 취하를 한다 하더라도 이 이제 고소고발은 국회법 166조 위반이거든요. 네. 국회 회의 방해죄를 처벌 조항을 아주 명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 자체가 국회가 정말 이러한 이른바 동물국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무거운 처벌 규정을 명시한 거란 말이에요. 선언적인 조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소를 취하하거나 이렇다 한들 한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걸 막기는 아주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좀 별개 문제 같아요. 단지 이제 여야의 감정도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이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취한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이른바 이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고발 취하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고소를 취하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아마 국민들의 거센 반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죠. 네.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처벌 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규정을 위반했는데 그걸 다시 고소고발 취하한다면 그 법을 만든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죠.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개정한 그러한 그 취지가 바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는 아마 여야도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주말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특히 여성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썼고 그걸 뭐 몰랐다 그러면서 사과는 하긴 했습니다만 그 후폭풍이 굉장히 거셉니다. 글쎄 몰랐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한국당은 일단 그 원고를 써준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니까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스스로 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네. 건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이 몰랐다 이런 표현의 의미를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표현의 의미를 모르는 걸 어떻게 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러한 발언들이 좀 여러 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일련의 발언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5.18 망원 그리고 세월호 망원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김무성 전 대표의 그 또 발언도 있었잖아요. 청와대 폭파 발언이죠. 폭파하겠다 이런 네. 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킨 거다 네. 이런 발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다 이제 말한 주체는 다릅니다만
이 일련의 발언들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합리적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너무 극단적인 발언들이고 좀 어떤 면에서 볼 때 혐오를 부추기는 이런 발언들이거든요. 그리고 적대를 아주 극대화시키는 발언들. 아마 이러한 발언들이 지지자들을 결집하는데 효능감이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네. 사실 뭐 한국당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러한 아주 과도한 발언들, 극단적인 발언들 그리고 적대와 혐오를 부추기는 이런 반정치, 몰정치의 발언들이 지지층을 결집시킨다는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언제까지 계속 이러한 발언들이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는 어려울 거고요. 만약에 이른바 태극기 부대, 태극기 세력이라는 그런 보수단체들의 지지를 확고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도 유권자들의 지지를 잡아두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은 그야말로 반정치주의를 부추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에도 도움이 안 되죠. 이런 바로 반정치, 몰정치가 정치적 혐오 그리고 정치적 무관심을 유발하게 되고 그 정치적 무관심이 결국은 기득권에 유리하게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우리나라의 이 정치 구도라는 게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제1야당이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들을 가볍게 보지 않고는 어떻게 네.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이런 발언들의 이 발언들이 연이어 이어졌기 때문에 한국당이 좀 이제는 좀 이런 발언의 수위도 좀 낮추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장외투쟁도 패스트트랙 철회하라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네. 계속 그런 명분 가지고만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당정청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만나서 추경 처리를 이달 안에 네. 하도록 하자, 총력을 모으자 이렇게 결의를 했고요. 이번 주 안에 이낙연 총리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한 시정연설도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뭐 뜻을 모으긴 했습니다만 이 가능성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뭐 계속해서 장외 집회 그렇죠. 이어가고 있고요. 한국당이 이제 주말마다 또 이제 규탄대회 열고 있고 네. 또 황교안 대표는 전국을 돌면서 민생 투쟁 대장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그 의사 일정이 잘 순항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 정치적 행위들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만은 분명히 보여요. 뭐 네. 정당으로서는 당연한 거겠죠. 자연스러운 거긴 합니다만 일단 민생을 얘기한다. 민생 투쟁 대장정을 한다면 민생이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국회에서 정책이나 입법을 통해서 민생 입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민생 투쟁 대장정을 하면서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이러한 극단적인 발언들로 자꾸만 이 양극단을 편향되게 만들고 말이죠. 이러한 행동들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회가 이번 주에 추가 경정 예산을 시정연설하고 이러기는 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녹록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인영 의원으로 바뀌었고요. 네. 오늘은 민주평화당 그리고 15일에는 바른미래당의 새 원내대표를 뽑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여야 3당의 원내대표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뭐 새롭게 자유한국당 뭐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의, 뭐 물밑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렇죠. 뭐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뭐 여전히 낮아 보이는데 네. 지금 말씀처럼 민주당의 이인영 대표도 그러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을 했고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도 이제 이번 주에 다 바뀌거든요. 원내대표들이. 그렇다면 적어도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할 때의 그 원내대표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뭔가 그런 하나의 계기는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계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당의 적어도 외형적인 요구사항은 명분은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회 정상화를 위한다 하더라도 지금 새롭게 선출될 원내대표들이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무효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럴 근거도 없고. 네. 그래서 여전히 그런 의지들을 갖고 그러한 어떤 환경은 국회 정상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요.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정상화되기는 한국당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네. 살펴보죠.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네. 특별 대담에서 여야를 향해서 제안을 한 것이 있습니다. 대북 식량 문제, 예. 식량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여야 대표들과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1대1로 만나자 이렇게 역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 영수회담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박근혜 정권 때도 여야 이른바 영수회담, 1대1 회담이 열리지 않았어요. 네.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석수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다른 야당들하고 1대1로 만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네. 보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정당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극단적이고 거대 정당들의 어떤 혐오 정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른 정당을 배제한다. 그것도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국회는 어쨌든 여러 정당들이 합의를 모색해 나가는 그러한 구도가 정상적이기 때문에 네. 일대 대담을 한다라는 건요. 청와대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다른 야당도 어떻게 선택합니까? 네. 다른 야당도 국민의 대표인데 저는 일대일 회담에 집착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청와대는 지금 어쨌든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되니까 일단 5당 대표가 만나고 그 다음에 일대일로 하자라고 또 역전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그야말로 국회에서 민생을 풀기 위해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일단 청와대의 뜻을 받아들여서 5당 대표가 만나고 그 다음에 또 1대1 회담을 생각해 보는 게 그게 순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